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량 품종 그리고 오타난 거는 잘 챙겨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량입니다. 우수한 품종, 이것은 육종을 통해서 이제 만든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작물 육종은 유전 변이 중에서 우량 개체를 선발해서 신품종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종 방법은 먼저 이제 분리 육종, 두 번째는 교배 육종, 세 번째는 돌연 변이 육종, 그 다음 배수성 육종, 그 다음에 형질 전환 육종, 크게 이제 6가지가 있죠. 분리 육종은 기본적으로 육종을 함에 있어서 A, B, C, D가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발하고도 같은데 다양한 행질을 가진 애들이 있다는 거죠. D, E 뭐 있겠죠. 이거 해서 이것을 이제 선발을 해서 따로 요 형질을 가진 것만 키워서 이것을 셀렉션 해내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교배 육종은 이제 아까 개통 설명했죠. A, B라는 게 있으면 요것이 있으면 요 특성들을 가진 것들을 한데 모아서 새로운 우량 품종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돌연 변이 육종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박을 보면 수박에 우리가 수박은 있죠. 줄이 이렇게 있는데 수박에 줄이 없으면 호박이 되나요? 그렇죠. 이 딱 가운데를 잘라 보면, 소위 동글라 보면, 사투리 동글라 보면 가운데 이렇게 씨가 쫙쫙 박혀 있잖아요. 검은 씨가 있는데 씨가 없는 수박이 없어요. 그걸 이제 일명 씨 없는 수박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이것은 이제 코리친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리친을 처리를 하면 원래 이제 이배체가 2N이 이제 4N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2N하고 3N하고 교배를 하겠죠. 또는 N하고 2N하고 또 교배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소위 3배체 3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배체가 되니까 이상하다. 얘가 C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우리 영원한 그 호퍼님 우장춘 박사님께서 일본에서 이 기술을 이제 코리친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셨죠. 그죠? 육종적인 차원에 보면 이런 엄청난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벨상을 받아도 전혀 그 문제시되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성과죠. 근데 지금 이 씨 없는 수박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N이든 2N이든 또는 2N이든 4N이든 이 배체를 가진 것들을 N이 있으면 따로 교배가는 거 따로 심어야 된다는 거죠. 따로 심고 요것을 교배를 해서 얻은 게 3N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소위 두 배의 일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엄청 많이 만들어서 3N을 만든 때, 그죠? 이 품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N이다 심으면 그냥 바로 수확을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교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이 걸린다. 노동이 많이 든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돌연 변이 육종. 그런데 요즘은 뭐 감마선을 조인다, X선을 조인다, 광선이죠. 그죠? 근데 이게 아주 치명적인 광선이다. 그죠? 엑스레이를 조인다, 감마선 조인다 이렇게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하고 또 뭐 열 처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성 육종은 뭐냐 하면 2배체, 아까 얘기한 2배체, 4배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으면 요걸 이제 하면은 뭐 6배체가 되고 n하고 뭐 2n 하면 3배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학문이긴 한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학문이긴 합니다. 뭐냐면 이 학자가 안 좋아하는 학문이 있다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우리 재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이론을 또는 원리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형질 전환이란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식물세포 백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핵이 있고 요 안에 이제 염색체가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 유전자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놨다 치고 뭐 AT, GC 연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AT 뭐 T면 A, 뭐 C면 G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일부 부분, 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소위 게놈이라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벼에 있어서는 이 유전자 지도가 해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입이 많이 됐죠. 그 이유는 벼가 주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식용으로 하는 건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어서는 수조 원이 들어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게놈을 지도를 완성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위치별로 다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 기능을 거의 다 밝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는 수량을 결정하다고, 여기는 키를 결정하고, 여기는 뿌리를 결정하고, 여기는 뭐 사람으로 되면 코가 되고, 여기는 입이 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눈썹이 되고, 요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품종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수량이 일드가 요만큼 300밖에 안 된다. 그럼 B라는 애는 이렇게 똑같이 있겠죠. B라는 애는 이 수량 결정하는데 한 8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이삭이 뭐 우리가 수량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뺐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 알맹이 나달수잖아요. 나달수, 알맹이 수. 그 다음에 또 이삭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이 나달 무게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면 나달 무게를 결정하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요 이삭수, 그리고 알맹이 수, 나달수죠. 요걸 결정하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 부분을 알아냈다. 그러면 얘는 100립 정도를 나달을, 알맹이를 한 이삭에 100립을 다는데, 내가 만든 거는 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얘는 한 500개를 단다는 거죠. 이렇게 알맹이 수가 한 500개로 5배 더 많이 단다는 거죠. 그럼 수량이 한 5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일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유전자를 제거하고 요 유전자를 대체를 시킨다는 거죠. 집어넣는 게. 요걸 이제 형태가 좀 귀신의 형태다 안 맞다 해서 키메릭이란 말을 씁니다. 키메릭 DNA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원래 형질하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는 그게 이제 일명 형질 전환, 유전자 조작, 6종 소위 이제 작물로 GMO로 얘기를 하는 거죠.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Managed Organism. 이 GMO는 친환경 단체나 하는 데서 건강을 생각하는 데서는 아직도 수용을 업세트를 못합니다. 안 하고 있어요. 왜? 이 유전자 바뀐 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 안정성이란 게 세이프티죠. 세이프티가 완벽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리고 뭔가 좀 깨림직하잖아요.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 온 이 돌륜 변이가 됐거나 한 것들은 우리가 인지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이거는 급격하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인체에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육총의 주체는 뭐냐 하면 이 새로운 품종을 만들고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곡을 한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 종묘회사, 그러니까 아까 농우바이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 유일하게 IMF 때 살아남은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지 않고 남은 종묘회사입니다. 그 다음은 대학 및 개인 육종가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종 육성에서 보면 재래 품종에서 우수 개체를 선발해서 우량 품종을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 품종의 우량 형질을 조합해서 신품종을 육성한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전적 거리가 먼 원년 품종, 뭘 원자는, 그죠? 인연하면 가까운 만남을 말하는데, 원년하면은 인연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이런 말입니다. 또는 다른 생물 종으로부터 유용하는 거, 가져오는 거, 이런, 소위 뚱쳐온다. 뚱쳐온다는 말 이해되나요? 다른 데서 그냥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교배라 하면, 이 A라는 식물의 꽃가루가, B라는 식물의 주두라고 하죠. 암술이죠. 이건 수술이고, 이건 암술입니다. 수술. 이 암술이 주두에 앉아서 화분관행을 타고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라는 애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대체로 이제 종간에 같은 종, 벼면 벼, 밀이면 밀, 안이 이루어지는 건데, 같은 밀이 아닌, 이 소위 우리가 분류를 하면 맨 하위 단위가 종, 속, 과, 목,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속간 잡종도 있다는 거죠. 아주 웃기죠. 보통 종의 내에 품종 간에 이렇게 A 품종, B 품종, C 품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속간 잡종도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속간 잡종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유전자 변형은 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있는 형질을 배에 갖다 붙이기도 하고, 배에 있는 행기를 나무에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그 기술은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도입해서 재래 품종이 없는 새로운 행질을 가진 신품종을 육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통일배라는 게 나왔어요. 그 전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키가 1m 50에서 2m 정도, 200cm 정도 됐죠.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삭은 무게가 이 하나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g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육종된 키가 요만큼 작아요. 8, 90cm 되면서 수광태세도 좋고, 그쵸. 잎이 이렇게 착 직립해 있고, 과거 품종은 잎이 축 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하죠. 얘들이 이제 뭘 하느냐, 과거보다 키는 적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량이 엄청 높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옛날에는 이 품종으로 이런 재래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걸로 옛날에는 키가 많이 크고 수량이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수량이 예를 들어서 80이었는데, 지금 만든 품종은 200, 300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래 품종은 시바르당, 시바르는 1000제곱미터죠. 그죠? 1000제곱미터는 평으로 치면 300평이죠. 300평에 얼마를 생산했냐면 한 150에서 쌀로 보면 160kg 생산하면 많이 했다면 옛날에 그러던 것이 이렇게 키를 낮추고 수광 테스트를 좋게 하다 보니까 이게 쌀로 해서 500에서 600kg까지 생산할 수 있는 똑같은 면적에 한
4배 정도 정도를 생산하게 됐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수량을 많이 얻게 됐잖아. 키를 줄이고 이삭을 많이 달고 함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이삭을 많이 달면은 이렇게 줄기가 약해서 이 무게가 무거운데 바람 불면 쓰러지지 않겠나? 소위 도복이 안 되겠나?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 품종은 이렇게 키가 크지만은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품종은 어때요? 아주 단단하게 하부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육종가가 할 일이다 이거죠. 또 농학도가 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품종을 심어서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쌀이 부족했죠, 그죠? 부족했는데 요 70년대에 이런 품종을 만들므로 해서 아주 어느 정도 풍족하게,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풍족하게 먹게 됐다. 우리가 기아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계기가 됐다. 그래서 이 통일배라는 게 통일을 염원하면서 만든 배다 해서 통일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녹색 혁명을 가져져 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됐어요.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딱 들어서니까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들이 80년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과거에 먹던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신품종 이 통일배는 소위 인디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소위 여러분들 카레 먹으면 카레라이스 길쭉길쭉한 쌀이 있잖아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이런 데 가면 먹는 애들 있어요. 이 접시에 애들이 이제 먹는데 한 손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카레 비벼가 먹잖아요. 어른들은 스푼으로 요즘 많이 먹습니다. 애들은 손으로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여기에 먹는 이 쌀, 이게 인디카라는 거예요. 인디카는 이제 소위 길쭉한 거, 주로 이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배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남아시아, 라오스, 그 다음에 인도, 태국 이런 쌀품종들이죠. 이게 아밀로 이제 전분으로 보면 크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밀로펙틴 함량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가 소화가 너무 잘 되죠. 아밀로스는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분해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거 옛날 품종을 먹자 해서 이거 심으면 어떻게 되면 키가 너무 크고 수량이 너무 적으니까 다시 배고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를 낮추면서도 과거에 밥맛이 좋던 그 형질을 그대로 이제 들고 간다는 거죠. 밥맛. 그러니까 수량은 이렇게 인디카처럼 높이고 맛은 어때요? 맛은 옛날에 우리가 심었던 소위 자포니카라고 하죠. 자포니카 벼처럼 이렇게 밥맛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은, 그것이 탄생하게 된 게 새로운 품종, 신품종, 요즘 나오는 품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어때요? 좀 많죠, 그죠? 그러면 교수님 이제 다 했는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자, 얼마나 할 일이 많으냐 보면, 자, 주국은 벼는 자급자족이 됩니다. 솔직히 보리도 자급자족이 됩니다. 밀은 0.5%밖에 안 됩니다. 그죠? 가격하고 품질 면에서 그렇습니다. 식량 정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걸 이루었죠. 그 다음에 농자재 분야, 농기계, 농약, 비료 산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농면적이 지금 78만 헥타르 정도 되지만, 자, 머리 아프니까, 100만 헥타르, 100만 헥타르로 봅니다. 동그라미 6개는 나와야 되겠죠? 헥타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죠. 그죠? 요거 100만 헥타르다. 그죠? 자, 1헥타르당 비료만 한번 볼까요? 비료. 그러니까 10아르당 300평당 1000제곱미터당 1000제곱미터당 요소를 뭐 20kg 준다. 요소. 그러면 요소 속에 요소는 질소질 비료가 주 성분인데 46%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물론 뭐 품질이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0kg가 아니고 한 15kg 정도 주면 좋겠지만 일단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20kg 준다. 그죠? 그러면 10아르당 20kg니까 1헥타르는 요거에 몇 배입니까? 요거 헥타르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얼마죠? 그는 200kg죠. 1헥타르당 10,000제곱미터에 그죠? 10,000제곱미터에. 그럼 1헥타르에 200kg는 톤으로 하면 0.2톤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1헥타르당 0.2톤이다. 그러면 한 자릿수가 차이가 나죠. 그죠? 자, 톤으로 갑니다. 요렇게 이제 슬래시 끊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하나 빠지니까 동그라미가 5개죠. 셋, 하나, 둘 하고 1 됐습니까? 그러면 10만 톤의 요소 비료를 쓴다. 요소만 씁니까? 비료는 질소, 인산, 카리, 칼슘, 마그네슘 등등을 쓰겠죠. 그죠? 그러면 요소만 일단 기본으로 할게요. 그러면 한 포에 15,000원, 뭐 머리 아프니까 만원 합시다. 만원이다. 됐죠? 그러면 한 포에 만원이니까 10포죠. 20kg이 한 포대예요. 그러면 헥타르당은 10포대니까 얼마예요? 200kg잖아요. 200kg니까 한 포가 만원이니까 10배니까 10만원이죠. 1헥타르에 10만원이에요. 10만원. 됐습니까? 동그라미 똑같이 5개죠. 이렇게 하면. 그럼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둘, 셋, 가마, 하나, 둘, 셋, 가마, 하나, 둘, 셋, 가마. 동그라미. 그쵸. 그럼 여기는 100만이죠. 7번째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죠. 그죠? 맞습니까? 100억이죠. 얼마당? 우리나라 농면적의 요소 비료만 10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비료는 안 주냐? 3배 정도 줘야 돼. 그러면 비료값은 얼마다? 300억. 논에만. 됐습니까? 이제 만원일 경우에 그렇다. 2만원이면 600억이다. 300억이면 3만원이면 900억이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료 회사가 어디 있느냐? 경기화학, 남해화학 이런 대형 비료 회사들이 있다. 그럼 농만 있느냐? 밭도 있다. 밭수원도 있다.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비료 산업이 얼마나 크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상으로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잘 이해됩니까? 이해가 잘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색깔로 할게요. 자, 우리나라 논면적이 100만 헥타르다. 가정합니다. 뭐 77만 헥타르지만 헥타르다. 그러면 모든 단위는 헥타르당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비료값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걸 이제 계산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10아르 단위라고 했죠. 10아르. 10아르는 몇 평? 300평이라 했죠. 300평.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10아르는 가로 30m, 세로 33m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것은 1000제곱미터고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죠? 10,000제곱미터입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 여기 1헥타르입니다. 여기 1헥타르, 100m, 100m 됐습니까? 그러면 C바르의 10배가 헥타르죠. 10배 됐죠. 그러면 우리가 300평당 비료를 얼마나 주는가? 질소 기준으로 7kg 주는데 10kg 준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요소 비료는 약 21kg인데 머리 아프니까 20kg 준다고 합니다. 요 20kg가 요소 비료로 요렇게 나옵니다. 판매를 하는데 여기 한 포대라고 합니다. 한 포대 요 밑에 적어놨더니 20kg 질소 46% 여기 적어놨습니다. 어쨌든 한 포대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포대를 우리가 10,000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해보자. 10,000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죠. 정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삽니다만 10,000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C바르당 비료 한 포를 썼죠. 그러니까 헥타르는 10배니까 몇 포? 10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헥타르당 10만원을 쓴다는 거죠. 됐죠? 10만원. 맞습니까? 10만원.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하면은 동그라미가 요 다이렉트로 계산한 겁니다. 그죠? 100만 헥타르에 헥타르당 10만원이 들더라. 10포니까. 아까는 그 톤으로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바로 그러면 동그라미 3개, 6개, 9개, 12개잖아요. 그러면 13번째짜리 온다는 거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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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면 3개, 6개, 9개, 12개죠. 그러면 12개 동그라미 온 거 맞잖아요. 그죠? 100만, 100만. 6개. 10만원이니까 아니지. 5개잖아요. 하나 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온다. 여기. 그죠? 됐죠? 요 빼고. 그러면 여기가 100만이죠.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죠. 1,000억이다. 1,000억. 아까 계산이 하나 잘못됐죠. 톤으로 바꾸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논에 요소 비료를 주는데 그 비료값이 1,000억이 든다. 그죠? 그러면 요소, 질소만 주느냐? 요소 비료라는 것이 요 질소를 주 성분으로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N, P, K 다 있다 했죠? P는 흡수되는 행태는 P2O5라고 용성인비라는 비료가 있어요. 그 다음 K는 염화칼이 K2O로 흡수가 되고 염화칼이 이렇게 부릅니다. 요 비료에 요거는 이제 46%의 질소가 있고 용성인비는 18%의 요거 인산이 있습니다. K2O 요거는 K는 염화칼이는 60%의 K2O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다 합니다. 하면 NPK 질소 인산 카리만 해도 요거 똑같이 하면은 다 3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 퇴비가 든다 하면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비료 시장이 논만 있느냐? 아니다. 밭도 있죠. 가수원도 있죠. 다 하면은 최소 1조 시장이 된다. 1조. 그래서 경기화학, 남해화학 이런 큰 대형 비료 회사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이양하는 이양기도 있고 수확하는 콤바인도 있고 그 다음 농약기계도 있고 이런 회사들 보면 엄청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농산업이 43조입니다. 연간 매출액으로 봐서 벼 하나만 했을 때 6조 5천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눈에 번쩍 뜨이죠. 그 정도로 이 산업이 엄청난 산업이다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품종을 어떤 걸 심고 육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